먹이 사슬의 허리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생물은 파충류다. 흔히 도마뱀으로 불리우는 줄장지뱀. 꼬리가 몸 길이의 2배가 넘는다. 뱀과 구렁이 같은 천적을 만나면 자기 꼬리를 토막내고 잽싸게 도망친다. 녀석은 파리나 나방 등 날아다니는 곤충은 무엇이든 잡아먹는다. 모래밭이나 흙 속에다 구멍을 파고 사는 표범 장지뱀. 발톱 끝이 날카롭고 잘 발달돼 있어 모래를 파 뒤져가며 곤충을 찾아 먹는다. 이젠 멸종위기에 놓여 여간에선 보기 힘들다. (5월의) 우포늪. 붕어 낚시꾼들이 늪의 정막을 깨운다. 봄이 깊어가면 늪에는 이끼와 물풀이 빽빽이 자라나 물 위에다 푸른 초원을 만든다. 쇠살모사가 사냥을 나왔다. 한국 땅에 서식하는 독사의 대표격이다. 놈은 주로 개구리나 들쥐를 잡아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물고기가 많은 늪지대에 사는 동안 놈은 식성을 바꿔버렸다. 환경에 적응한 결과다. 놈은 물고기를 꽉 물고 독이 퍼져 죽기를 기다려 한 입에 넣는다. 뱀은 턱관절이 없어 입보다 서너 배 큰 먹이도 너끈히 삼킨다. 개구리의 천적은 흔히 꽃뱀으로 불리는 유혈목이다. 낼름거리는 혀로 냄새를 맡아 먹잇감을 찾아낸다. 유혈목이는 개구리 뒷다리를 문 채 독이 퍼지기를 기다린다. 독이 없는 물뱀의 경우 온몸을 이용해 사냥한다. 긴 몸뚱이로 먹잇감을 둘둘 말아 숨통을 조르다가 살아있는 채로 한 입에 삼켜버린다. 약육강식. 그 원칙은 이처럼 냉혹하다. 약자들은 살아남기 위해 묘책을 쓰기도 한다. 두꺼비는 천적을 만나면 배를 잔뜩 부풀리고는 팔굽혀펴기를 한다. 동작이 느려서 도망가지 못하는 대신 상대를 위협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전략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약자들은 강자 앞에 속수무책이다. 특히 어리고 연약한 새끼들은 삶과 죽음을 운명에 맡길 수밖에 없다. 누룩뱀은 초원의 무법자다. 누룩뱀을 발견한 어미 종다리가 새끼를 향해 다급히 경계음을 보낸다. 어미의 소리를 들은 새끼는 죽은 척 엎드린다. 그러나 누룩뱀은 아랑곳 않고 목표물로 다가가 단숨에 둥지를 덮친다.
어미는 다급한 날개짓만 되풀이할 뿐이다. 아직 숨이 붙어있는 어린 것을 누룩뱀은 매정하게 집어삼킨다. 한 줌의 동정도 끼어들 여지가 없다. 살아있는 생태계는 결코 평화롭지 않다. 먹는 자와 먹히는 자가 살얼음 같은 긴장 속에 함께 살아간다. 그들은 다만 거대한 질서 속의 일부로 존재할 뿐이다. 육상 생태계 먹이 사슬의 최강자는 호랑이, 곰, 늑대와 같은 중대형 포유동물이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이 우리 숲에서 사라졌다. 우리가 동물들의 먹고 먹힘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한 종의 멸종은 반드시 연쇄 반응을 일으켜 남은 종의 멸종을 예고하기 때문이다. 우리 숲에서 가장 흔히 만나는 동물은 다람쥐다. 녀석은 주로 도토리와 잔열매를 먹고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때로는 상식을 뒤엎고 포식자의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우리 숲에서 포유동물을 찾아낸다는 것은 실로 만만치 않은 현실이 돼버렸다. 깊은 숲속에서 어렵사리 찾아낸 것은 쪽제비. 뛰어난 사냥꾼으로 알려져 있던 녀석이 염치 좋게 새 둥지를 털고 있다. 쪽제비는 사냥하기 좋도록 몸이 길고 유연하게 진화했다. 후각과 청각도 매우 예민하다. 주로 등줄지, 시궁지와 같은 설치류를 사냥해 생태계 균형을 유지한다. 그런데 이 녀석은 사냥을 포기하고 새알 도둑질을 선택한 것이다. 해가 지면 포유동물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깊은 숲속 하천가. 멸종 위기종인 수달이 포착됐다. 암수 한 쌍이 나란히 밤사냥을 나왔다. 수달은 하천 생태계 먹이사슬 최상위의 대형 포유동물이다. 수달은 물고기를 몰아서 사냥한다. 수컷이 사냥에 성공하자 암컷에게 다가가 전해준다. 수달 부부는 물가 바위 틈새와 나무 뿌리 밑에 구멍을 파고 보금자리를 튼다. 밤이 되면 하천에서 헤엄도 치고 사냥도 하며 해 뜨기 직전까지 물속에서 보낸다. 이러한 생활에 걸맞게 수달은 독특한 모습으로 진화했다. 몸피는 이중으로 돼 있어서 거죽 털 밑에 방수와 보온 기능을 하는 솜털이 한 겹 더 있다. 때문에 차가운 물속에서도 밤새도록 포식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밤이 깊은 하천가에서는 또 다른 포유동물을 만날 수 있다. 너구리다. 너구리는 아무거나 잘 먹고 먹성 또한 엄청나다. 밤이 되면 계곡으로 내려와 물고기를 잡아먹기도 하지만
먹이가 풍부한 여름엔 들쥐와 개구리, 뱀, 심지어 새까지도 잡아먹는다. 사냥이 시작됐다. 먹잇감만 있다면 너구리는 어디서든 적응해서 살아간다. 서울에 있는 한 고궁. 밤이면 시궁지들이 먹을 것을 찾아 소리 없이 돌아다닌다. 하지만 너구리는 작은 소리에도 민감해서 사냥감을 쉽게 찾아낸다. 일단 잡으면 이리저리 패대기 치며 기절시키는 것이 녀석의 사냥법이다. 도시는 인간의 편리대로 만들어진 인공의 생태계다. 때문에 원래의 질서는 무너지고 적응할 수 있는 것들만 살아남는다. 너구리도 그렇게 살아남은 존재다. 밤 깊은 산중. 야행성 맹검류들이 사냥을 시작한다. 빨간 눈은 큰 소쩍새만의 특징이다. 수컷은 이 즈음 불어난 식구들을 먹여 살리느라 부지런히 사냥을 다닌다. 둥지 속엔 암컷이 갓 태어난 어린 것들을 품고 있다. 하지만 쥐 한 마리로는 삼형제의 먹성을 채우기에 부족하다. 소쩍새는 날카로운 발톱을 이용해 먹잇감의 숨통부터 끊는다. 야행성 맹검류들은 깜깜한 곳에서도 멀리 있는 사냥감을 감지해낼 수 있다. 밤사냥에 적합하도록 시각과 청각이 발달해 있기 때문이다. 목표물을 정하고 나면 거의 틀림없이 사냥에 성공한다. 이 시기 수컷은 보통 때의 3배 이상 사냥해서 먹이를 날라야 한다. 알을 품고 새끼를 보살피는 암컷 또한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큰 소쩍새의 둥지 근처 올빼미가 나타났다. 올빼미는 얼굴이 평평해서 정면만 볼 수 있다. 그래서 고개를 180도로 돌리며 사방을 살핀다. 올빼미가 발견한 것은 큰 소쩍새의 새끼들. 어미의 보살핌에 제법 자라서 스스로 둥지를 빠져나온다. 둥지에 남아있던 막내도 날개에 힘이 올라있다. 막내도 둥지를 떠난다. 올빼미가 노린 순간이 바로 이때다. 올빼미는 둥지를 빠져나온 어린 소쩍새를 단숨에 덮친다. 태어나 처음으로 날아오른 그 순간, 그만 최후를 맞이하고 만다. 살아남은 새끼들은 점차 어린 티를 벗고 밤 사냥꾼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녀석들은 이제 그들의 부모가 그래왔듯이 밤마다 이 숲에서 일어나는 은밀한 일들의 주인공이 되어 숲의 침묵을 조용히 내려다볼 것이다.
근처 버드나무 숲에 둥지를 틀었다. 그 수만도 무려 140여 개. 지나치게 많은 숫자다. 서식 밀도가 이 정도면 배고파 보채는 새끼들을 감당할 수 없는 여건이다. 거미는 좀처럼 먹잇감을 구하지 못한다. 새끼들만 남은 둥지 속. 이상한 행동이 포착됐다. 먼저 태어난 녀석이 동생을 먹어버렸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다만 먹이가 부족해서 본능적으로 살아남으려는 결과가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여름이 깊어가는 숲속은 곤충들의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된다. 사마귀의 포식 전략은 기다림과 위장술이다. 꽃대처럼 위장한 다음 곤충들을 기다린다. 앞다리엔 톱니바퀴 같은 가시까지 나 있어서 한 번 잡힌 먹잇감은 빠져나올 수가 없다. 사마귀는 움직이는 곤충이면 무엇이든 잡아먹는 육식성 포식자다. 심지어 짝짓기 도중에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기도 한다. 그러나 이 숲에는 사마귀도 피해갈 수 없는 덫이 있다. 거미줄은 직경이 0.01mm밖에 안 되지만 무척 질기고 끈끈하다. 일단 걸려들면 쉽사리 빠져나올 수 없다. 하지만 거미의 몸은 기름으로 뒤덮여 자유롭게 움직인다. 이런 거미줄을 치고 사는 거미들은 대체로 시력이 나쁘다. 그래서 걸려든 먹잇감이 움직이면 다리에 있는 감각털로 그물의 진동을 느끼고 다가간다. 그리곤 침을 놓아 마취를 시킨 다음 몇십 가닥의 거미줄을 뽑아내 포대기 두르듯 감싼다. 거미의 입은 먹이를 씹을 수 없어서 이빨로 찌른 다음 소화액으로 먹이의 체액을 녹여먹는다. 황량한 모래 땅에도 곤충들이 산다. 일명 개미 귀신이라 불리는 애명주 잠자리 애벌레. 녀석은 모래 땅에 덫을 놓는다. 모래를 파서 깔때기 모양으로 집을 짓는다. 이른바 개미지옥이라 불리운다. 개미지옥은 기어다니는 곤충들이 피해갈 수 없는 함정이다. 함정에 주로 걸려드는 녀석은 개미들이다. 한 번 걸려들면 헤어날 길이 없다.
개미 귀신은 개미의 체액만 다 빨아먹고는 밖으로 내던져버린다. 모래땅엔 또 다른 함정을 파는 녀석들이 있다. 참뜰 기랍잡이다. 황량한 모래땅에 사는 곤충들은 바로 그 열악한 환경을 이용해서 지혜롭게 살아남는다.